사색 변론입니다. 오늘부터 캐돈 엄마의 새로운 코너로 등장하겠습니다.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그런 이슈를 재해석하겠습니다. 4인 사색 변호사들이 벌이는 이슈 격돌. 네, 법적 논리로 푸는 명쾌한 담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현, 강현재, 변한봉, 손수호. 네, 우리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그 자진 사퇴의 편. 네, 그 중에서 핵심적인 워딩, 그리고 문제가 되는 발언들 저희가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히 한번 보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법을 만들고 법치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은 국회입니다. 대통령께서 총리 후보를 임명했으면 국회는 법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을 물론 여당 의원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신성한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저에게 사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깨면 이 나라는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네, 국회 스스로 법을 깨고 있는 거냐? 신성한 법치국가에서 청문회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억울함을, 네.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억울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걸 청문회에서 무언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한맺힌 목소리를 들었는데 청문회 갈 필요 없다 그랬죠, 우리 김 변호사. 네. 네.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문회를 왜 하는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문을 왜 합니까? 왜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국가에서 이제 권력을 이제 그 일반 주권제민인데 국민으로부터 특정 면면에서 가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민주적 정당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거죠. 근데 모든 직위를 선거를 할 수 없으니까 임명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명직, 고위직이 임명돼서 가장 중요한 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느냐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고위직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고 대부분의 고위직들에서 청문회를 실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너에 대해서 과연 네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느냐,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를 검증하는 자리죠. 근데 민주적 정당성이 없습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네. 검증하는 자리죠. 네. 그러니까 청문회에 나가서 그 대상자들이 출석해서 발언을 하고 네. 자기에 대한 어떤 의혹을 해소하고 자기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출 자격이 있느냐를 소명할 의무가 있어요. 네. 본인이 국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지명이 됐으니까 청문회를 열어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것이죠. 네. 우리 김 변호사는 애초부터 청문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죠? 예. 제가 통혼해서 그런 걸 느끼는데요. 예. 예. 왜 그러셨습니까? 뭐가 마음에 제일 안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교회 발언 이전부터 사실은 이 문창극 내정자가 내정이 됐을 때부터 반대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정치 얘기를 하면서 제 어떤 성향을 말씀드리는 게 옳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굳이 말하면 보수 쪽 패널이고 네. 박근혜 대통령과 선거가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교회 동향 나오기 전부터 반대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컨셉과 저는 문창극 내정자가 전혀 맞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죠. 어떤 컨셉과 어떤 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말씀하실 때 그 지방선거 직전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승리 총리를 하겠다. 그 예전에 이제 세월호 관련 담화를 말씀하시면서 국가 대개조, 관피와 척결, 그리고 책임 총리도 어느 정도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문창극 총리란 분이 그 컨셉에 맞느냐? 과연 이 국가 대개조와 이 난국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력이 있느냐도 의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사실 그 칼럼을 읽어봤을 때 굉장히 야당에서 반대할 요소가 많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제 조각을 하는 단계에서 대통령께서 나와 코드가 완전히 맞는 보수적인 사람을 임명하고 싶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은 야당과의 어느 정도 협력을 구하지 않고서는 뚫고 나갈 수 없는 난국이라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굳이 야당에서 그렇게 반대할 만한 사람을 앉힐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데서 굉장한 의문을 가졌던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교회 동영상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동영상을 제가 한 2번 정도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이 진짜 친일인지 반민족적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뉠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틀리겠죠. 친일파는 아니죠. 아니, 제가 그러니까, 봐도 예.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그분을 가지고 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문제는 어찌됐든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건 아닌가. 네, 그런 논란 이야기에 자체가 해소에 좀 끊어야 되지 않나. 네. 한번 예. 우리 저는 이제 오늘 기자회견 때 우리 문지명자께서 법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 네. 싶은데요. 국회가 왜 스스로 만든 법을 깨냐, 그리고 법치주의가 그러면 왜 있는 거냐,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아까 문창극 지명자께서 대통령이 임명을 했으면 국회는 청문회를 열어야지 왜 법을 어기냐, 이 요지가 이거였어요. 일단 정정해야 될 부분이 대통령이 아직 임명하지 않으셨어요. 지명만 했어요. 우리나라 국무총리는요,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만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명자일 뿐이고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고 그 인준하기 전 단계에서 청문회를 거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문창극 지명자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내내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 청문회를 열지 않은 것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국회가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청문 요청서를 3번씩이나 미루면서까지 내지 않다가 결국 중앙아시아 순방 가신 다음에 귀국해서 재가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있을 때까지 대통령께서 결국 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내지 않으셨죠. 그렇죠. 청문 요청서가 없는데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왜 엽니까? 그러니까 왜 문창극 지명자께서 명색이 법률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네. 정확히 맞는 얘기죠. 국무총리로 지명이 될 정도의 분이시면 좀 더 지금 이 기자회견만 봐도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좀 아무리 뭐 법률 전문가 떠나서도 당연히 본인이 지명된 국무총리직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나 이런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모르고 저런 말씀을 하시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비난의 포커스를 국회에 맞추거나 야당에 맞춘다는 것, 그것부터가 저는 좀 균형 감각을 잃은 사고를 가지신 분이 아닌가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임명 동의안을 제가 해야지 그다음에 청문회로 갈 수 있는 건데 임명 동의안과 청문 요청서를 내야 돼 있죠. 근데 네. 그거를 청와대가 안 내고 또 대통령도요. 오늘 청문회를 못 가서 안타깝다. 그 부분도 이런데 저는 참- 그 단어도 저는 이해가 못 하는데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길 저는 바랬는데 그 말씀으로 하신 것이 이 문지명자가 인사청문회를 끝까지 못 간 것이 안타깝다였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참 두 분이 문지명자와 박근혜 대통령께서 서로 뭔가 다른 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같은 말이죠.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두 분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국회에 넘긴다. 서로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에 넘기는 면에서 두 분이 같은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박 대통령께서 뭔가 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셨으면 저는 이왕이면 네. 인사에 관한 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하다. 저는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재검토하겠다. 재정비하겠다. 이런 말씀이면 충분하신데 일견 생각해보면 그 의도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어쨌든 지명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결국 청문 요청서를 내지 않아서 이분이 청문회를 못 갔고 결국 자진 사퇴를 함으로써 청문회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해명을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결국 갖지를 못했어요.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사실은 박 대통령께 있는 건데 미안하시겠죠. 미안하시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까지 못 가서 안타깝다. 그리고 가족이 뭐 상처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씀은 변론으로 하고라도 우리 국민께 이 인사의 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안 변호사님 있습니다. 말씀이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는 정확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정확한 멘트입니다. 예, 그렇고 문지명자도 이걸 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진 하지 않아요. 근데 아시면서도 국회와 청와대는 섭섭함을 좀 토로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청와대에는 섭섭함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제가 있어서 어떤 네. 측면이냐면요. 이분께서 경력을 보면 94년도에 메이저 언론의 정치 부장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박 앵커께서도 기자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네. 메이저 언론의 정치 부장이 어느 정도 끝발을 잇고 정치계에서 어느 정도 발언권 있는지는 아시잖아요. 그분께서 생각만큼 94년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생각만큼 예.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께서 94년에 정치부장을 하실 당시에 그 당시 국회에서 활동을 하시던 의원들은 잘해야 이인재 의원, 서청원 의원 정도고 나머지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금은 그냥 거의 정치 임무도 안 하시던 분들이셨죠. 네. 그러니까 자신이 보기에는 한참 나하고는 겸상할 수준도 안 되시는 분들이 어줍지 않은 논리로 자꾸 자신을 깎아내리니까 그렇게까지는 거기에 대한 네. 섭섭함이 좀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해요. 국회에 대한 섭섭함.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과연 내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나가서 청문회 나가서 내 신원을 회복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 기회를 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모욕을 하느냐. 근데 기회를 안 준 건 국회가 안 준 게 아니에요. 청와대가 안 줬지 않았습니까?
청와대가 안 주도록 서청 의원께서 뭔가 강경 발언을 날리시면서 청와대가 줄 수 없도록 막았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이거 물론 카더라 통신이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청문회 가서 한번 심판을 받아보자는 입장이셨는데 보좌진들이 그 여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말렸던 건 오히려 국회 새누리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막았던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막았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신께서 문 총리 지명자를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시든 그러면 당시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던 걸 보여주면서도 청문회는 가실 필요는 있었겠죠. 예. 근데 그 와중에서 국회와 청와대 비서관들이 다른 소락이니까 문창극 지명자 입장에서는 뭔가 섭섭함을 토로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오늘 기자회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송구하다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일장 연설하고 훈계하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작심해서 쓴소리를 쏟아내는 자리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 법률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 하고 싶은 말을 다 털어놓고 나의 억울함을 호소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지금 청문회를 열어야 되느냐, 열 필요가 없느냐, 또는 열면 안 되느냐, 그런 의견들이 이제 분분했지 않습니까? 결국 뭐 청문회가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사실은 근데 조금 신기한 게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라는 게 정부 여당을 옹호하는 입장도 아닌 것 같고요. 또 청문회 열면 안 된다라는 게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만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현재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 청문 절차를 시작하는 그런 과정 자체에서 정부 여당이 대통령께서 해야 될 상황을 지금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꼭 해야 된다라는 측면, 또 열 필요가 없다라는 측면이 결국은 정부에 대한 지지와 약간 좀 이렇게 잘 마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사실은 이 청문회라는 게 결국은 국회의 동의, 임명에 대한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적어도 여론은 들끓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그런 인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그 당의 인기 이런 것을 고려하기보다 정말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적어도 여당에서는 한번 좀 힘을 몰아서 청문회까지는 가도록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일단 지명을 했고 청와대 대변인이 총리 후보로 문창극 딱 발표까지 했으면 당연히 임명동의안 사인해서 청문회 요청서 가서 거기서 표결로 지든지 이기든지 거기서 끝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KBS 보도가 나오고 이러면서 여론이 막 그리고 온 이제 막 뉴스 프로 시사 프로에서 막 정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김 변호사님이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조차도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가 돼버렸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인사를 하려면 저도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국민 통합을 하거나 정치 쇄신, 개혁에 적합한 모든 국민들이 박수를 칠 만한 사람이든지 그게 아니라면 현재 지금 시국이 난국이니까 난제가 많으니까 이것을 대통령 코드를 전역적으로 맞춰가지고 강력한 추진력을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한 분이 되셔야 돼요. 전자라고 하면 뭐 김영란 대법관이나 뭐 낙마하셨지만 안대희 대법관님 같은 분 그런 분들은 개혁적인 인물로 보일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또 그러면 대통령과 같이 코드를 맞춰서 추진을 끌고 갈 인물들 뭐 정치형 인사가 되겠죠. 둘 중에 하나 선택했다면 김태현 변호사님 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밀어줬을 거예요. 근데 문창 후보자는 둘도 아닌 어중간한 자리가 되면서 얼굴 마담이 돼버리니까 지지층 내에서도 이 사람을 과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지를 하고 청문회를 보낼 만큼 우리가 지지를 해야 되느냐 거기서 설득을 못 얻었던 것이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원칙대로 한다면 이분이 진작에 청문회가 열렸어야 되는 분이에요. 원칙대로 한다면. 당연하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가 지명했고 그리고 청와대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청문 요청서를 내면 청문회는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진작 청문회가 열리지 못했나를 봤을 때 청와대에서 그 문창극 지명자가 나온 다음에 KBS 보도도 있고 그다음에 온갖 칼럼들, 강연들, 그다음 네티즌 여론들 이런 것들이 들끓기 시작하면서 청와대도 놀란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청문 요청서를 내는 것에 대해 주저하기 시작한 거예요. 3번씩이나. 그래서 3번씩이나 연기를 하다가 계속 추이를 받겠죠. 조금이라도 여론이 나아지거나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또 비호를 좀 해주니까 처음에는 추이를 계속 지켜보다가 더 심해지니까 결국은 요청서를 내지 못한 상황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문지명자께서는 처음에 이런 그 KBS 보도 나가고 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저는 청문회 준비를 계속 한다 자기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 가서 다 모든 것을 얘기하겠다라는 그 심산이셨는데 처음에 그러면 사실은 청와대가 깜짝 놀라서 발을 한두 개 뺄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시점에서 그냥 청문회를 열어서 이 모든 논란이 청문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됐겠죠. 하지만 그 순간에 청와대가 깜짝 놀라서 한 발 두 발 망설이기 시작한 거 이것만 봐도 청와대에서 이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없었던 거예요.